자, 안녕하세요. 차라리 선배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은 헬스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저랑 같이 일하는 김 코치랑 같이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헬스장에서 근무를 해봤잖아. 예, 대충 몇 년 정도 근무했지? 거의 6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 이런 사람들도 헬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네.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을 그러니까 단적으로 놓고 보면 종목을 굳이 나누자면 어떤 종목에 가까울까? 거의 보디빌딩에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비율은 10%도 안 되겠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디빌딩을 하니까. 그럼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은 보디빌딩이다 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겠네. 그죠? 그럼 보디빌딩을 할 때 보디빌딩은 헬스, 그러니까 보디빌딩이 헬스다, 건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디빌딩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약간 목적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요즘 추세는 건강하지 않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디빌딩은 기본적으로 체성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겠지. 네.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량을 줄이면서 체성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거기에 따른 성인병도 예방하기도 하고 기초 체력도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시작이 됐을 건데, 근데 왜 건강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요즘은 약간 SNS나 아니면은 TV 매스컴 같은 매체를 통해서 몸짱 열풍이 좀 많이 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몸이 강조를 하고 또 대회를 목적으로도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또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 외적인 부분을 가꾸기 위해서 보디빌딩식 운동을 하는 게 사실은 포인트일까?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지방을 제거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식단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식단 없이 보디빌딩적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식단 없이 하면은 그 대회 몸까지는 아니고 그냥 건강한 몸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약간 또 다른 의견을 던지는 게, 보디빌딩식 운동만으로 그렇게 식단을 너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건강하기가 좀 힘들지. 네. 보디빌딩식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고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동작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해버리지. 아니면 일부러 불안정한 각도를 만들거나. 네. 대표적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든지 시합에서 하는 포즈를 위해서 포징을 잡은 상태로 특정 동작을 한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요즘에 좀 심하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은 하나의 연결사슬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운동을 하면 분명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게 생기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하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면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은 헬스가 아니다 라는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고,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럼 보디빌딩을 하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난 보디빌딩의 최대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접근하기 쉽게 해주거든. 운동하기 싫잖아. 그죠? 넌 운동 왜 시작했어? 저도 몸 좋아지고 싶어서 시작했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네. 나도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딱 보고, 주변 사람들 보고, 와, 이 사람 되게 힘세다, 혹은 와, 되게 몸 좋다, 근육 좋다, 이런 거 보고 그런 게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걸 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야.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 네. 접근성이 되게 좋아. 최고의 장점이란 말이야. 근데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보통 사람이 몸이 안 좋은 거는 근육의 볼륨이 약해서일까? 아니야,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이 껴서인 거고,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직접적인 건 당연히 섭취하는 칼로리, 소비되는 칼로리를 조절하는 거지. 그게 포인트지. 보디빌딩식 운동을 하면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늘고, 다른 방법을 하면 그게 되지 않고, 그건 아니죠.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야. 시합에서의 심사 기준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특정 운동들을 하게 만드는데, 그 특정 운동들은 사실 인체 기능에는 그렇게 필요 없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보디빌딩을 하는 게 건강하지 않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요즘에 그래도 꽤 유명한 물리치료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성 트레이닝 같은 거 많이 강조하시는 유튜버분들, SNS에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도
보디빌딩에 대한 비관적인, 비판적인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어. 나도 거기에 뭐 그런 의견을 한 사람 중에 하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운동은 기능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운동이 기능적이다, 기능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 지금 시합을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운동들은 기능적이진 않아.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아. 근데 그런 방법으로 시합에 입상을 해서 자기가 입상한 방법대로 일반 회원들을 가르친다. 시합에 나가서 입상하기 위한 사람을 가르치는 건 상관없겠지. 그죠. 일반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케미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런 걸 건너뛰더라도 네. 운동 자체에도 사실은 어떻게 문제가 좀 있지. 여기서 뭐 보디빌딩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보디빌딩이 가장 좋은 건 역시 접근성이죠. 그래서 동기부여 부분에서는 회원님들도 바디 프로필 목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좋은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 입장에서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몸이 만들어지는 운동과 기능적으로 손상되지 않는 운동들은 적절히 배합을 하면서 운동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구독할 거지?